우리 보좌진들이 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냈는데요. 원내대표 임기 406일 중에 인천에 있는 집에 간 날이 37일이고 국회 경내에서 숙직하거나 인근에서 비상 대기한 날이 369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초선 재선 때 8년간은 한 1시간 정도면 통근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수행을 하면서 정말 집에를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지역구에 가게 되면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박찬대, 오늘도 국회에서 잔대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고요. 점을 뺐다는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울컥했던 순간이 몇 번 있는데 오늘도 뭔가 감개무량하고 감정이 북받치네요. 아까 말씀드릴 때 12월 14일 날 탄핵소추 2차 의결 때 1차 불성립을 보고 100만 명 이상의 2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 주권자들이 여의도로 진군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명령했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 늘 울컥한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계엄 해제의 그 순간, 또 12월 7일, 12월 14일이 될 때까지 국회 담장을 지키겠다고 차가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아무런 월동 준비 없이 맨바닥에 앉아서 국회 정문을 지켜주었던 그분들 잘 계신지 새벽 3시, 6시에 나가서 때로는 대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분들과 소통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윤석열 체포를 외치면서 한남동에서 알루미늄 판막 하나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우리 시민들, 헌법재판소로 진군했던 우리 시민들, 마침내 파면 결정을 받아내고 사법부의 구태타까지 막아냈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박찬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박찬대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내대표 하시면서 아까 이제 자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대선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계사인데 숫자에 약해요.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함께 뭉칠 수 있게끔 원내 지도부가 그리고 우리 의원단이 오게 된 것이, 그게 아마 그래도 A학점에 마이너스 정도는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좀 추진하거나 통과시켰던 법안들 중에 좀 가장 의미가 있었던 법안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의미 있는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부권이 좀 행사가 많이 됐는데, 일단은 거부권 중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 그 다음에 잘못을 덮기 위해서 특검법 전체가 지금 사실은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뭐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은 거의 3번씩이나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통과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 특별법은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를 좀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가장 통과시켰던 건 뭐냐면 윤석열 탄핵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7일에 이어서 12월 14일, 그때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나고 4일 날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7일 날 탄핵안을 올렸는데 투표가 불성립이 됐어요. 그때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입법부의 일환으로 들어와 달라고 108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국민과 함께 울면서 호소했지만 투표가 불성립되고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졌죠. 12월 14일이 안 되면 12월 21일도, 12월 21일이 안 되면 12월 28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압박하고 진군하면서 국민의 힘이 12월 7일과는 다르게 12월 14일 날 국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를 했죠. 아마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비밀 투표 그 원칙 하에서 12명 정도의 국힘당 의원들이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결한 것 아닌가. 그때가 가장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했던 것은 감동적이었고요. 아까 이제 말미에 조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혹시 당대표 출마로도 조금 실현이 가능할지 전대 출마 계획도 검토 중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고 그리고 나서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기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오랜 기간 같이 고생도 하셨고 합을 맞추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2021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만 4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3번, 4번, 5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마다 늘 함께 했었고요. 23일간의 단식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뼈아프게 가결되면서 구치소에서 그 적부심 판단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같이 있었고, 가덕도 신공항에서 목에 칼을 맞고 내 발밑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는 순간도, 태어나는 순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딱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은 웃을 일 없는 그 이재명한테 아재 개그를 시전해서 하지마 그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웃게 만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보람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투톱을 이루었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참으로 많은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의견을 청취하고 저의 재량적 결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가끔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반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런 거를 깊이 있게 존중해 줬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요, 우리 이승주 기자 질문에 이제 갈래를 하나 벌려서 추가 질문 드리려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들어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 시절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좀 힘들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인데. 의견이 안 맞아서 네. 힘들었던. 제가 양보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제가 관철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요. 하나만 딱 법안과 말씀해 관련된 주시죠. 부분은 아니고, 이번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대선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다른 모든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거인단 방식으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50대 50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했죠. 그 내용 깊이 있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역선택이라든가 사실은 좀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논란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다 받아서 가자.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게 받아서 하자 하는데 직무대행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그 과정을 명분 가지고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대8로 싸워가면서 버텨가지고 관철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경선 과정이 잘 마무리되었고 대선 승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 고집을 부린 적은 있지만 그때 마지막 그거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